여러분, 오늘은 한 노인의 비극적인 선택과 그 배경에 숨겨진 복잡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24년간 한 집에 살던 세입자가 퇴거 통보를 받은 후 상상하기도 어려운 방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집주인과 관리인은 어떤 고민을 안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2002년부터 한 집에서 살았던 73세의 세입자. 그는 무려 2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같은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현 건물주가 이 부동산을 인수한 초기부터 함께했던 세입자였고, 그 기간 동안 월세는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달 지불했던 금액은 $475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현재 주변 스튜디오 아파트 월세가 $2,000를 호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믿기 힘든 수준의 저렴한 금액이었습니다. 은퇴한 계약직 노동자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던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지난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월세를 연체했지만 그때마다 건물 관리인 측은 그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오랜 시간 이어진 특별한 인연과 배려가 깃든 관계였습니다. 20년 넘게 월 단위 계약으로 지내던 이 관계는 건물주가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거나 월세를 인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일종의 암묵적인 약속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과 개인적인 상황의 변화는 이 오랜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관용적인 태도 아래 유지되던 관계는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유지되어 오던 관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바로 세입자의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73세의 세입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유닛 내부에서 흡연을 해왔고, 이로 인해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배 연기는 이웃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관리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일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세입자는 다시금 월세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월세 연체는 있었지만 이번에는 무려 6개월치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이 미납된 상태였습니다. 흡연 문제와 함께 장기적인 월세 연체라는 두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건물주는 결국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건물주가 지난 20년간 세입자의 저렴한 월세와 잦은 연체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던 관용적인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였지만 20년 이상 한 집에서 살던 노인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는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이는 오랜 관계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 세입자를 오랫동안 배려했던 건물주로서도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건물 관리인 측은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불하거나 퇴거해야 한다는 명확한 기한을 통보했습니다. 그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관리인들은 세입자에게 여러 차례 최종 통보와 함께 상황을 상기시키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전까지 세입자는 항상 관리인들과 원활하게 소통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월세가 밀리거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언제나 전화를 받거나 메시지에 답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퇴거 기한이 임박해 올수록 세입자는 관리인들의 연락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이례적인 그의 침묵은 관리인들에게 불길한 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평소와 다른 세입자의 태도에 관리인들은 당혹감과 함께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인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음을 짐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세입자의 내면을 파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퇴거 통보와 함께 제공된 여러 자원 정보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은 단순한 소통의 부재를 넘어 다가올 비극을 암시하는 섬뜩한 전조였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는 그의 모습에서 관리인들은 무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침내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로 되어 있던 퇴거 당일, 관리인들은 그에게서 연락이 없자 불안한 마음을 안고 유닛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 이상의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노인은 집안의 모든 배수구를 막고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는 무려 1피트, 약 30회에 달하는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관리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잠금 장치에 성냥개비를 부러뜨려 넣어 문을 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아래층으로 물이 새는 것을 보고 신고한 후에야 비로소 경찰과 관리인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집안에서 머리에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입자의 시신이었습니다. 집안은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노인의 마지막 흔적들은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좌절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지난 24년간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곳에서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삶을 마감하며 마지막 저항을 한 것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히 퇴거를 거부하는 행위를 넘어 한 노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관리인들은 이 끔찍한 현장을 마주하며 깊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노인의 부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리인은 그에게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아마도 갈 곳이 없는 외로운 노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 관리인은 엄청난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서는 관리인에게 피 묻은 손이라 비난하거나 나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며 극단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이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었을까요? 제가 그를 제 집으로 모시고 왔어야 했을까요? 라며 깊은 고뇌를 토로합니다. 사실 건물주는 오랜 기간 세입자에게 엄청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월세도 올리지 않았고 연체도 여러 번 참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흡연 문제와 장기 연체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임대차 계약 문제를 넘어 사회의 그늘에 가려진 노인 빈곤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이 비극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책임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사회적 상황일까요? 관리인이 겪는 고통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를 넘어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법적인 의무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4년 세입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통해 주거 문제의 복잡성과 인간적인 관계의 한계를 목도했습니다. 저렴한 월세와 오랜 관용에도 불구하고 결국 파국을 맞이한 이 사건은 과연 개인의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인가라는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갈 곳 없는 노인의 절망. 그리고 법적인 절차 속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고민해야 했던 관리인의 고뇌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